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레슨 6 본문 해설 마지막 시간이고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어법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들부터 먼저 점검을 해볼 겁니다. 우리 141, 142페이지까지 다 같이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 표현들부터 먼저 쫙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자, set the priorities라는 표현 보이고요. 우리 priority라는 명사는 한 번씩은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선순위 이런 뜻입니다. 근데 set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정하다, 마련하다, 준비하다 이런 거니까 말 그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걸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et the priorities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t all cost라는 표현도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쓰일 수 있어요. I will save your life. 난 너의 목숨을 구할 거야. at all cost.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비용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즉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도의 의미라고 보죠. 멋있는 말이 돼버렸네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정도의 뜻입니다. 자, insightful이란 형용사가 보일 거예요. 일단 insight라는 표현 자체가 sight가 시야, 광경, 바라보는 건데 in이니까 안을 꿰뚫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insight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명사로서 통찰력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 뒤에 형용사형 어미인 full이 붙었으니까 통찰력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통찰력 있는. 자, 그 다음 ethical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 ethical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뭐 비교해서 좀 기억해둬야 될 것은 moral이라는 것은 도덕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도덕적인. 윤리와 도덕의 차이는 아마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자, 뭐 공통 분모도 많이 있겠지만 약간 다르게 사용되는 개념이죠. 바로 넘어가 볼게요. principle이란 단어입니다. 자, principle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principal이란 단어와 함께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많이 해 주었었거든요. 자, 일단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서 원칙, 원리, 어떤 주의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반면에 principal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쓰여서 주요한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명사로 쓰였을 때는 교장 선생님 같은 분. 영국에서는 headmaster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princip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141페이지에서는 마지막 단어인데요. resolu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resolve라는 동사에서 왔죠. resolve라는 표현 자체가요. 첫 번째 의미가 뭔가를 해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를 결의하다, 다짐하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 형태로서 resolution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해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결심이나 결의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새해가 되면 친구들끼리 서로 많이 물어봐요. Hey Danny,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너의 새해 목표는 뭐야? 새해 결심은 뭐야?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resolution이 어떤 결심, 결의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본문에서는 그 국회나 아니면 의회 같은 곳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안을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결의안을 resolution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에선 결의안이라는 의미로 나오죠. 자,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표현들까지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due란 단어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반이어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due란 단어부터 같이 점검을 해보죠. 자, due라고 하는 거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전치사처럼 사용되어서 due to와 함께 쓰여서 due to 하게 되면 뒤에 주로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가 오는 전치사적인 표현이 되고요. 의미는 뭐뭐 때문에, 명사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구문이었죠. 근데 이것이 형용사로 쓰였을 때에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그래서 뭐 마감 기한의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when is the baby due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When is the baby due 하게 되면 아이의 예정일이 언제예요? 아이가 언제 태어나기로 되어 있어요? 정도의 뜻이 되는 겁니다. 혹은 뭐 보고서 같은 거, 에세이를 같은 거를 제출할 때 when is the due date? 언제가 마감 기한이야? 언제가 제출일자야? 이런 식으로 물을 때 due date라는 표현 쓰기도 해요. 데이트하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due date 미국식 영어에서는 발음이 좀 비슷해요. 마감 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명사로 쓰였을 때 due라는 단어가 회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수능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요. pay the dues 해서 회비를 납부하다 라는 식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지금
마감 기한의 뭐 하기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의어적 개념으로 undo가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undo니까 말 그대로 마감 기한이 없어요.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도하다, 지나치다 의미로 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즉 형용사로서 과도한, 지나친 정도의 뜻이고요. 사실 뭐 우리가 과도하다 혹은 지나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일 때 우리 undo보다는 excessive라는 형용사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그 다음 단어입니다. thorough라는 형용사예요. 선생님 이거 전치사 아닌가요? 이걸 전치사라고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 through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through는 전치사고요. 무엇을 통하여 라는 식의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단어는 thorough, 발음도 달라요. thorough란 전치사는 철저한 이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아니고 형용사죠. thorough라는 건 철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 considerate이라는 형용사죠. 사실 우리 consider란 동사가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였어요. 그 동사의 형용사 형태가 사실은 두 개거든요. 첫 번째가 considerate이고요. 두 번째가 considerable 정도예요. 둘 다 많이 나오는 형용사죠. 근데 의미가 좀 다르죠. 첫 번째 considerate는 consider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거의 다 고스란히 갖고 있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thoughtful의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oughtful, 말 그대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은 사려 깊은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반면에 considerable은 직역을 해볼게요. of는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만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어미예요. 그래서 고려할 만한, 생각해 볼 만한, 그만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숫자나 양이 많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상당한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숫자나 양이 많아서 상당한 이런 표현 쓸 때 The students were considerable, The participants were considerable. 참가자들은 상당히 considerable, 상당히 많은 숫자였다라는 표현 쓰고자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바로 연이어 나오는 weigh이란 단어는 얼마 전 우리 도표 표현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outweigh라는 표현 기억나죠? 양으로 능가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weigh라는 표현 자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것은 뭔가를 저울질하다, 가늠하다 이런 식의 의미가 돼요. 저울질하다, 가늠하다. 그래서 뭔가를 따져보다 라는 식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단어 점검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본문 내용, 오늘 공부해 보아야 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Alright, let's go. The laws set the priorities for robotic behavior. At all cost, human life should be protected. In his fictional world full of robots, the laws are enforced without exception. Asimov's fictional vision has proved insightful and has helped global leaders to plan and prepare for the future. In 2011, British scientists, engineers, and scholars suggested that designers, builders, and users of robots follow 5 ethical principles. The principles focus on human safety, making it clear that robots should serve human beings. Similar actions have followed. In February 2017, the European Parliament approved a resolution calling for the creation of laws on robotics, based on Asimov's 3 laws of robotics. Our future with thinking robots is now upon us. We cannot just stop developing them because of undue fears. Whether it will turn out to be a dream or a nightmare depends on our conscious choices and actions. Thorough discussions and constant monitoring are essential in guiding us in the right direction for robot development. We do not have to be too afraid, but we should be wiser and more considerate in picturing and planning for a future with robots, carefully weighing many different possibilities. Imagination, a uniquely human characteristic, will prove helpful once again. As a famous robotics engineer once said, robots will go as far as human imagination can take them. Robots from 네, 잘 들어보셨죠? 자, 마지막 내용답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근원적 공포,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오히려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프랑켄슈타인 앵자이티까지 다뤄보았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봇 3원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로봇 개발을 그럼 멈춰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작가는 마무리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좋습니다. 본문 내용 한번 같이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파란 색깔로 좀 표시를 한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 부분 설명을 좀 하기 전에 잠시만요. 미리 조금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를 별도로 잠깐 정리를 좀 해놓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는 두 문장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I insisted that the thief had run away 라는 문장과 I insisted that the thief run away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두 문장 중에 뭐 문법적으로 틀린 거 보이시나요? 아니면 두 문장이 다 어법적으로 괜찮은 문장들일까요? 일단 여러분 언뜻 보기에 주저리 동사의 시제가 현재 insisted 이렇게 과거 동사로 쓰여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혹시 시제일치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주절의 시제가 과거 동사라면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 또는 과거 완료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시제일치의 기본 원칙이죠. 그러면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경우는요? 사실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경우에는 종속절 동사의 시제는 뭐가 오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시제든 오케이, anything would be okay예요. 어떤 시제도 오케이예요. 이게 시제일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had run 쓴 거는 시제일치 원칙을 지켰으니까 잘 지킨 문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I insisted that 나는 데이디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강도가 had run away 도망가 버렸다는 사실을 주장했죠. 도망가 버린 것과 주장한 것 사이에 분명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도망간 게 먼저고 그 사실을 나중에서 주장을 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밑에 있는 run은 잘못된 문장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된 문장이 아니라 잘못된 문장이 아니라 앞에 should라는 의무조동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는 이 자리에 should를 생략을 너무너무 잘 시킵니다. 영국식 영어에서는 should를 종종 살려두고요. 자, 그럼 이거 should가 생략했다고 생각해보면 의무, 당위성이 포함되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죠? I insisted that 나는 데이디아를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는데요? 강도가 도망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시제일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제일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앞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서 동사 원형만 덩그라니 run이란 동사 원형만 덩그라니 남아있는 케이스이고 이럴 때는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넣어서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요겁니다. 자, 대절에, 즉 종속절 대절에 should를 쓰는 가정법, 일종의 가정법이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주절의 동사 잠깐만요. 색깔을 요 색깔로 하겠습니다. 주절의 동사의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대절의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반드시 내포하면 대절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 같다고 해서 무조건 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대절에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방금 본 것처럼 insist 같은 동사는 했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시제일치 원칙을 지켜줘야 돼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면 당연히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어야 될 거겠죠. 당연히 물론 이런 경우는 should는 생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있는 예문들을 밑에 나온 동사들을 한번 보자고요. 주절의 동사가 ask, request, demand, insist, urge, suggest, propose, recommend, command, order, advise 이런 동사들이 왔을 경우에는 일단 주의하셔야 돼요. 대절 이하의 동사 자리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대절 이하의 바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동사들은 일단 요구사항 같은 경우요. 이미 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죠.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있는 다른 색깔로 표시를 좀 해볼게요. ask, request, demand는 만약 주절의 동사의 자리에 온다면 대절 이하는 거의 예외 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즉 동사 원형이 오면 돼요. 했다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당위성이 대절 이하의 동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돼요. 의미상으로. 자, 그 다음 suggest 어때요? 제안하다라는 동사로 쓰인다면은 당연히 뭐뭐 했다고 제안하는 건 불가능하죠. 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당위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suggest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녀석은 제안하다 의미도 있지만 암시하다 의미도 있거든요. 암시하다, 보여주다 의미일 때는 시제일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propose란 동사나 recommend란 동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미 한 사실을 제안하거나 이미 한 사실을 추천할 수는 없어요. 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추천하는 것이므로
종속절에는 that 이하에는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이 와주어야 합니다. command order 역시 어때요? 명령하고 또 명령하는 건데 이미 했다고 명령하다? 말이 안 되죠. 의미상으로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 거죠. 당위성이 포함되죠. 따라서 command나 order라는 동사가 주절에 보이시면 that 이하는 묻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선택하시면 돼요. advise 역시 어때요? 이미 했다고 충고하다? 이게 아니고 해야 할 것을 충고하는 거겠죠. 역시 당위성이 포함되네. 그럼 주절의 동사의 자리에 이렇게 advise가 와 있으면 대절 이하에는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이 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핑크 색깔로 표시 안 해준 동사들의 경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insist란 동사는요. 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과거에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urge가 원래는 촉구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urge that 해서 주장하다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방금 suggest란 동사가 뭐뭐 해야 할 것을 제안하다 이럴 땐 당위성이 포함되지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보여주거나 암시하다, 보여주다 의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사실 당위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제일치 원칙을 지켜주어야 돼요. 자, 그럼 핑크 색깔로 밑줄 친 이런 동사들은 주절에 왔을 때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살구 색깔로 표시한 주황 색깔인가요? 아무튼 색깔이 너무 많아서 복잡합니다. insist, urge, suggest는 좀 주의를 기울여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동사 표현, 밑에 나온 질문 두 가지 한번 해결해 보죠. 여러분 잠깐 플레이를 멈추고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뿅 풀어보셨죠?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해결해보죠. I suggested. 일단 여러분 suggested란 동사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조금 주의해야 돼요. 제안하는 건지 아니면 암시하거나 보여주는 건지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The matter, 그 문제가 discussed in the meeting, 회의에서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느낌이 오네요.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죠. 지금 물론 that은 여기서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that은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근데 should는 생략이 너무너무 잘 되므로 be 동사 원형이 남아있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Many witnesses insisted란 동사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좀 주의를 기울여 두셔야 됩니다. 많은 증인들은, 많은 목격자들은 대디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The accident, 그 사고가 take place라고 하면 on the crosswalk, crosswalk은 횡단보도죠. 횡단보도에서 take place,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요? 아니 무슨 목격자가 사건이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너무 끔찍한 얘기죠.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to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물론 시간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사고가 벌어진 게 먼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had taken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여러분 아마 혼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벌어지면 기정사실, 역사적 사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죠. 그럴 때는 보통 그냥 단순 과거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took 혹은 had taken 둘 다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이제 본문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들어가 볼게요. suggested란 동사가 보이죠? scholars 앞에 보시면 뭐 British scientists, engineers and scholars 다음에 suggested that 이하라고 제안을 한 거면 사실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should follow가 돼야 되는 거겠고요. 만약에 뭔가를 보여주거나 암시하는 거라면 앞에도 주절의 동사가 suggested, 과거 동사니까 followed 혹은 had followed가 돼야 되는 걸 겁니다. 요거 나중에 의미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첫 번째 문장부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The laws, 그 법칙들, 여기서 말하는 법칙들은 아이작 아시모프가 얘기했던 로봇 3원칙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로봇 3원칙들은 set priorities, 우선순위를 정해 주었습니다. For robotic behavior, 로봇의 행동에 있어서요. At all cost, 이거 우리 아까 점검했던 건데요. 모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human life, 인간의 목숨, 인간의 생명이 should be protected,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In his fictional world full of robots, 로봇들로 가득 찬 그의 허구적 세상 속에서 우리 fool 하는 형용사가 뒤에 of robots와 같이 딸린 식구가 많아서 길어졌을 경우에는 꾸며주는 명사보다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가득 찬 그의 허구적 세상 속에서 the laws, 그 법칙들은 are enforced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예외 없이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동사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enforce란 동사가 법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집행하다,
실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리해드릴까요? 집행하다, 실시하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그러한 법칙들이 예외 없이 실시된다, 집행된다, 그 말은 지켜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simov's fictional vision, 이런 아시모프의 허구적 비전은 has proved insightful, 통찰력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자, 여러분, 이거 의미상으로 먼저 해석을 해놓고 보죠. And has helped, 여기서 어법적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help라는 동사 나올 때마다 정리해드리죠. help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to plan, 이렇게 to 부정사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and라는 등위 접수사 뒤에 또다시 병렬 구조로서 prepare가 있는데 이 prepare 앞에는 당연히 두 번째 to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to plan 그리고 to prepare 이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연결된 겁니다. 자, global leaders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to plan and prepare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어 왔다라는 거죠. 이런 아시모프의 허구적 비전이요. 자, 여기까지 해석은 됐고요. 우리 요거 하나 정리를 좀 이제 해보아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prove란 동사가 여러분 머릿속에는 좀 어렴풋하게만 되어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prove란 동사 사전 찾아보시면 자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타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자동사로 쓰일 때에는 뭐뭐임이 드러나다, 판명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임이 드러나다, 뭐뭐임이 판명되다. 주로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prove 다음에 주격보 자리에 바로 형용사를 취해서요. prove, 지금처럼 proved insightful, 통찰력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통찰력 있음이 판명되었어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혹은 prove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서 to 부정사임이 드러났어요. to 부정사임이 판명되었다.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런데 이 prove라는 동사 헷갈린 이유가 동시에 타동사로 쓰이기도 해서 뭐뭐임을 입증하다, 뭐뭐임을 증명하다, 판명하다 라는 식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주로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를 to 부정사 하다고, 즉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해서요. to 부정사 하다는 사실을 입증해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I proved the theory to be true. 내가 그 이론을 진실임으로 입증시켰다. 이런 식의 의미로 주로 쓰이는 거죠.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조금 더 비교해봐야 될 대상이 있죠. turnout이란 표현도 뭐뭐임이 드러나다, 뭐뭐임이 판명되다라는 식의 의미의 수거였잖아요. 본문중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었고요. 참고로 이 turnout은 뭐뭐임이 드러나 판명되다 할 때는 주로 자동사로만 쓰여요. 그래서 판명되다, 뭐뭐임이 드러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이것은 주로 이런 형태를 취해요. 뒤에 to 부정사를 취해서 역시 to 부정사임이 드러나다, 판명되다라고 쓰거나 아니면 turn out that 절을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절이 와서 주어가 동사임이 판명되다, 드러나다라고 보통 문형을 취하죠. 물론 이때 대신 생략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해석하거나 문장을 영작할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정리되셨죠? 좋아요. 자, 그래요. 아시모프의 이런 허구적 비전이 아주 통찰력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또한 세계 지도자들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 다음 문장입니다. In 2011년에 영국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과 and scholars, 학자들은 suggested that 이하라는 점을 자, 여기서 제안했던 것일지 아니면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 뒤에 마저 보고 한번 정리해 보죠. Designers, builders, and users of robots. 즉 로봇을 designers, 설계하는 사람, builders, 만드는 사람, and users, 사용하는 사람. 그 모두가 follow 5 ethical principles, 5가지의 윤리적인 원칙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렇게가 의미상으로 훨씬 자연스럽겠네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된 거라고 당연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제일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아직 안 했어요. 해야 한다고 일종의 가정인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걸 특수가정법이라고 잠깐 어렴풋이 설명을 했습니다. 뭐 문법적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문형을 보고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굳이 어법적으로 이게 뭡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The principles, 그 원칙은 focus on human safety, 인간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com마다 mind요, 뭐뭐 하면서 이거죠. Making it clear that robots should serve human beings. 이 로봇들이 인류에 이렇게 serve,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면서요.
자, 여기서도 우리 어법적으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make 다음에 나온 is은 가 목적어고요. 진 목적어는 그럼 어디 있는데 that절이야가 문장의 진짜 목적어입니다. 아, 선생님 그럼 that절을 make와 clear 사이에 넣으면 되지 왜 굳이 뒤로 뺀 겁니까? 너무 길죠. 그래서 가짜 목적어 자리에 is를 앉혀놓고 진 목적어를 뒤로 뺀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어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clear. 지금 make는 오형식으로서 목적어 자리에 지금 가목적어 is를 쓰긴 썼고요. 그 다음 clear는 목적격 보호 자리죠. 그래서 그것을, 즉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로봇가 인류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만들면서 이 clear는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법적으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문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겠죠. 명백하게 라고 해석되니까 아, 선생님 이거 왠지 부사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이거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보호 자리는 절대 부사가 안 돼요. 해결되셨죠? 넘어갑니다. Similar actions, 유사한 행동들이 have followed, 유사한 조치들이 뒤따랐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In February 2017, 2017년 2월에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 의회는 approved a resolution, 바로 결의안을 이렇게 승인했어요. 어떤 결의안인데요? 명사 뒤에 ing가 보이면 현재 분사로서 끊고 수식이죠. Calling for the creation of laws on robotics. 로봇공학에 대한 법칙들의 창제, 법칙들의 창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결의안, 법의안을 이렇게 승인했다라는 거죠. 무엇에 근거를 두고서 그런 법칙들의 창조를 요청했는데요. 바로 based on Asimov 3 Laws of Robotics, 로봇공학의 아시모프의 3원칙에 근거하여서 바로 요청하는 그런 결의안을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었죠? Question number 9 이거 바로 해결하고 바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What did the European Parliament approve in 2017?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였는데요? 네, 결의안을 승인한 겁니다. 어떤 결의안이었어요? 바로 요거네요. 결의안인데 Calling for creation of laws of robotics. Laws on robotics based on Asimov's 3 Laws of robotics 요거네요. 오케이? 자, 바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Our future with thinking robots. 그렇죠. 이 생각하는 로봇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는, 그러니까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이 정도 의미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I 같은 그런 거겠죠. 그 우리의 미래는 is now upon us. 이제 우리한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be upon us. be upon 사람. 이렇게 쓰면 사람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We cannot just stop developing them because of undue fears. 즉, 우리는 그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단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당연히 thinking robots겠죠. 생각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단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Because of undue fears.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Whether it will turn out to be a dream or a nightmare, 다음에 depends 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선생님이 지금 디펜스에 형광펜 파란 색깔로 표시해 둔 걸로 보아서 어법 포인트구나. 어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구나. 아마 감이 오셨을 거예요. 바로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whether가 이끌고 있는 절 전체가 이 문장의 주어로 쓰인 겁니다. 특히 whether A or B라는 표현이 쓰여서 A인지 B인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whether가 이끄는 절은 아마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겠고요. 해석해 볼까요? Whether it will turn out to be a dream, 그것이 꿈일지 혹은 a nightmare, 악몽일지는 depends on our conscious choices and actions.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들과 행동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Thorough discussions, 철저한 논의들과 and constant monitoring, 끊임없는 감시가 are essential, 필수적이라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요. 자, in ing 하게 되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In guiding us, 우리를 인도해 주는 데 있어서요. 어느 방향으로? In the right direction for robot development, 로봇 발달, 로봇 개발의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는 데 있어서 이런 철저한 논의와 철저한 토론들과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We do not have to be too afraid.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But, 하지만 we should be wiser. 우리는 보다 현명해져야 하고요. And more considerate. 좀 더 사려 깊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또 in ing 보이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거예요. 병렬로 planning까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picture란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이거는 상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즉 상상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요. 뭘요? A future with robots. 바로 로봇들과 함께하는 그런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더 현명해져야 하고 좀 더 사려 깊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사려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자, 컴마담 carefully weighing 역시 또 분사구문이네요. Carefully weighing many different possibilities. 많은 다양한 가능성들을 저울질하면서요. 즉 가늠하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Imagination, a uniquely human characteristic. 상상력 하고는 지금 부연 설명으로 콤마가 나오죠. uniquely, 아주 유일하게 인간적인 특징인 바로 상상력은 일종의 뭐 동격의 콤마이자 부연 설명의 콤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상력은 이게 주어였고 will prove가 동사입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또 나왔네. prove 다음에 형용사 나온 거. 뭐뭐임이 드러나 판명되다 라고 했죠. will prove helpful once again. 또 한 번 유용한 것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As a famous robotics engineer once said, 그 유명한 로봇공학 공학자가 한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as는 뭐뭐처럼의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Robots, 로봇들은 will go, 발전해 나갈 겁니다. As far as human imagination can take them. 인간의 상상력이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만큼이나 로봇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마지막에 나온 them이라고 하는 것 역시 robots를 가리키고 있는 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마무리를 지어 보았습니다. 사실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나 많은 영화나 문학작품 속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이었던 로봇 혹은 AI가 우리 창조주였던 인간을 지배하거나 인간을 막 공격한다거나 그런 모티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인간이 좀 이 로봇이나 AI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 본문 마지막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